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선거 개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정도는 돼야 그게 선거 개입이라고 할 수 있고 공천 어떤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지금 박수영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 공개는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것 같다. 크게 영향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정도는 돼야 그게 선거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가 통으로 개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울산시장 선거에 다수의 경찰들이 개입한 그 사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박수영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보셨을 때는? 그 형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상급심이 계속 중이어도 국회의원을 하고 이런 사태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뉴노멀이 되다 보니까 많이들 잊어버리셨을 텐데 사실 지금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이 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으로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죠. 네. 이제 항소심 선고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1심에서 이미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네. 그 사건 판결문을 보면은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그 고위 관계자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인 그 내용들이 다 나타나고 있죠. 물론 그것이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 정도 레벨까지만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그 윗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청와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과연 그 윗선의 묵인이나 방조 없이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박수영 의원은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선거 개입의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건과는 좀 다른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지금 당내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의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어떤 단순한 의견 개진은 우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점을 막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자연인의 신분으로 누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의견 개진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공천 개입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조 부위원장님께서 그 대통령의 신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법상으로는 대통령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은 임기가 개시된 날 0시부터입니다. 네. 5월 9일에는 대통령은 아니죠. 그리고 좀 전에 공무원 의제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보면은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인수위원 이런 사람들은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때 공무원을 의제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대통령 당선인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5월 9일 밤까지는 공무원 신분은 아닌 거예요.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어떤 법리적인 답변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앞세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고 또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리 해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보태면 지금 이제 울산 선거 개입 사건 2018년도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사실은 이제 1심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청와대의 7개 부처에서 개입이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거는 유죄 판결도 3년, 2년 다 맞습니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경선 단계에서도 사실은 이제 경선 상대방 주자를 주저앉히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본선 단계에서도 뭐 공천받기 전날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사무실 압수수색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선거 기획 내지 그 기획의 실행이었기 때문에 그건 선거법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가 실행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경선에 관여꼴이 된 것이죠.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신분이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고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행위가 이것이 결과범이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한 때 5월 10일 이후에 된다. 이건 법리상 맞지 않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행위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 둘 다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관여한 행위, 뭐 지시한 행위, 기획한 행위 네. 이런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신분을 보는 것이지 따라서 그런 뭐 노정민 의원의 저런 말씀은 법리상 맞지 않는 말씀인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때 그 저희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보궐선거 지역구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략공천에서 전략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왔냐, 어떤 공천 기준이 좋겠느냐라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데 당대표한테 묻든 아니면 저기 있는 뭐 저한테 묻든 아니면 대통령 당선인한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단순 의견 제시에 그걸 취합해가지고 모든 그걸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공천 개입이냐 이런 이제 의견이 당내에서 있는 거예요.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난 2022년도에 민주당이 지금 발의했던 그 정성호 의원이 예, 발의했죠. 네. 정책 중립 의무에 대해서 논하는 그 선거법 발의 내용을 보면 그 현행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의 대상자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 나오죠. 거기에 당선인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관한 법적 제재 근거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민주당 정성호 의원 발의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당선인 신분이라는 것이 공무원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현행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민주당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의 최근의 공세와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과거에 이미 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법의 규정상의 미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는 차원의 입법 논의가 있었던 건데요. 이런 사례가 사실 명백하게 법적 문제가 돼서 이 이슈가 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에서 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공천을 개입했다거나 국정 운영상에서의 직무와 관련된 위법성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예비하는 차원에서 논의였던 거고 지금 기왕에 윤석열 당선인 신분 시절에 제기됐던 문제가 이렇다고 하면 네. 아까 뭐 인수위법 얘기하셨지만 그 밑에 인수위원급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 당선인은 의제되는 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조항을 두지 않은 거고 그런 부분을 미비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입법적 보완을 하고자 했던 거죠.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법 적용에 있어서 당선인 신분은 공무원 의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적용 배제의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연결시킬 그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